다음은 시애틀 시옥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는 어떤 시즌을 보냈나? 10승 7패 LA람에서 동일하죠. 하지만 디비전 2위를 기록을 했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커맨더스 패커스에 밀리면서 8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고, 헤드코치 마이크 맥도날드의 첫 번째 시즌이었죠. 맥도날드는 부임 첫 해였기 때문에 이전 피트 캐롤의 유산을 상당 부분 계승한 상태에서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3연승은 굉장히 기분 좋게 진행을 했죠. 하지만 디펜스에서 계속 큰 문제를 드러냈고 이어서 3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9주차 램스전이 매우 뼈아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베어스와 치른 6대3 졸전, 요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펜스에서는 쿼터백인 지노 스미스가 패스 시도, 컴플리션 이런 다양한 생산적인 지표에서 기록을 세우긴 했는데 인터셉션도 굉장히 많았고요. 레드존 효율성이 이전 시즌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결정력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을 많이 드러낸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턴오버 자체가 치명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오펜스는 5스텝 드랍백 그리고 5맨 프로텍션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이 라이언 그랩의 운영이 결국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죠. 분명히 유럽에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은 운영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경질이 됐고요. 재능은 있으나 부상 이슈가 굉장히 컸던 러닝백 케네스 워커 그리고 잭 샤모덴, 이 투백 체제는 더 공고해졌는데 여기에 오펜시브 라인의 부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베테랑 선수가 미드 시즌에 은퇴를 하는 이슈도 있었고 라인 전체적인 기복이 더해지면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소포모 시즌에 들어가는 이 JSN 잭슨 스미스 은지가가 매우 큰 스텝업을 한 부분, 이것은 인상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속성이 떨어지는 드라이브의 반복, 득점 기회에서 나타나는 실책, 빅플레이 생산성 하락, 이런 반복에 의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보였던 오펜스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컸던 거는 결국 런과 패스의 밸런스가 심하게 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니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라이언 그럽이 5맨 프로텍션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동시에 런 블락킹에서도 타이트핸드 그리고 추가 블로킹 자원에 활용을 한다거나 런 블락의 디테일이 굉장히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박스를 상대하는 이 오펜시브 라인의 런 블락은 기본적으로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라인베이커와 1대1 매치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옥스의 런 블락킹 윈레이트가 28위에 그쳤고요. 런으로 따낸 퍼스트다운이 88개로 리그 30위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라이언 그럽이 러싱은 거의 유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잦은 오라인 부상 그리고 케네스 워커까지 사실은 부상으로 시즌 후반부에 결장이 굉장히 잦아지면서 런게임의 일관성도 수행력도 다 안 나오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거는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명의 러닝백 케네스 워커와 잭 샤보네의 어떤 개인 능력은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이런 개인 능력으로 러싱의 효율을 좀 그나마 끌어올린 부분이 고무적이었죠. 이 디펜스에게 컨택 당한 후의 야드 획득이 지금 시도당 1.9야드로 잡히는데 이게 16이었고요. 브로큰 태클 또 12를 기록하면서 두 명의 러닝백들은 어쨌든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런과 패스의 밸런스가 깨진 오펜스가 사실 현대 NFL에서 흥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고요. 라이언 그럽이라는 좀 칼리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한계를 또 잘 알려준 그런 24시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쪽도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는 부임 첫 해에 본인의 색깔을 이식하려고 애썼죠. 초반에는 이게 잘 안 먹혔어요. 시즌이 지나면서 점차 이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초반에 이제 맥도날드가 본인의 오펜스의 어떤 복잡성을 이 새로운 시스템에 처음 이제 적응하는 선수들에게 적용이 되기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전에는 시애틀의 디펜스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되게 단순한 편이었거든요. 다양한 프레셔와 커버리지 컨셉을 추구를 했고요. 이런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시즌 중반에 어니스 존스가 합류를 했죠. 이러면서 드라마틱한 개선에 성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당 허용 야드 또 전년도에 비해서 30야드 이상 줄었고요. 서드다운 컨버전도 8% 이상 하락하는,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 억제도 리그 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레너드 윌리엄스는 정말 기록적인 시즌을 보냈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올펄 퍼스트 받았어야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바이런 머피의 성장 역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양면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너무 아쉬웠던 오펜스,
아쉬웠지만 후반에 드라마틱한 개선을 이끌어낸 디펜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성적, 시즌 결과만 놓고 보면은 홈 경기에서 3승 6패, 원정에서 7승 1패라는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뭐 전술 적용, 선수단 결집력 이런 데서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요. 특히 원정에서 강한 반면에 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순히 피지컬 싸움에서 많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 이런 아쉬움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나타났던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저도 사실 이 7주차 이후에 어니스트 존스를 트레이드 영입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뭐 제롬 베이커라던가 타이렐 다슨 이 라인베커 조합이 맥도날드 시스템에 좀 적합하지 않음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하고 교체를 단행한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어니스트 존스가 합류하고 이제 루키였던 타이리스 나이트와 함께 페어링 되면서 시즌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디펜스가 좋아졌죠. 기본적으로 런핏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보이면서 런 디펜스가 많이 좋아졌고요. 덕분에 서든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것이 뭐 3&아웃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했고, 오펜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뭐 서드다운에서 맥도날드 특유의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가 힘을 받았고, 맥도날드는 단순히 뭐 심프레셔뿐만 아니라 과감한 식스맨 블리츠를 또 적극적으로 섞으면서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데 집중했고, 이게 또 큰 성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레너드 윌리엄스가 진짜 인테리어에서 데본 위더스푼이 슬랏에서 굉장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해준 점도 굉장히 주요했고요. 뭐 데릭 할이라는 선수 2년차에 굉장히 큰 스텝업을 이룬 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간 쌓아놓았던 좀 세컨더리의 탤런트들도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굉장히 적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복이 있었는데 어쨌든 탑 오펜스를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제이님 말씀대로 시즌 말미에 굉장히 시스템이 제대로 이식된 것이 잘 보였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그런 24시즌 디펜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오프시즌 무브가 있었을까? 천지개벽한 무브가 있었던 시애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론트 오피스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에릭 잉버그라거나 아니면 마리사 존 같은 부사장급 인사의 승진이 있었는데, 존 슈나이너는 오히려 계약 연장을 체결하면서 조직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칭 스태프에서도 마이크 맥도날드 역시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긴 어렵지만 다른 신인 코치들에 비해서 빠르게 팀을 본인 색깔에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됐죠. 대신에 제왕과도 같았던 이 라이언 그럼 바로 잘렸죠.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자리에는 클린트 쿠비악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쿼터백 코치 자리에는 앤드류 작노코,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코치에는 존 벤튼이 합류를 하면서 이 쿠비악 사단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 밖에 선수단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 눈에 띄시나요? 가장 큰 점은 역시 지노 스미스와의 이별이겠죠. 시옥스는 어쨌든 지노 스미스라는 선수를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보지 않았고요. 재계약 협상에 좀 큰 진전이 없자 뭐 레이더스로 트레이드를 선택했죠. 이후에 바이킹스에서 좀 스텝업을 했던 샘 다놀드를 영입하면서 새로 바뀐 이 쿠비악 시스템에 적합한 쿼터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서 또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원석이라고 평가받는 이 제일런 밀로까지 지명을 하면서 나름 그 다놀드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오랜 기간 팀의 스타 리시버들이었던 DK 메카프, 타일러 로켓과 결별하고요. 대신 램스의 쿠퍼컵을 영입하면서 떨어진 리시버 그룹의 탤런트를 또 채워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드래프트에서 토리 홀튼이라는 선수를 또 지명했고, 또 MVS를 영입하고 기본적으로 리시버 뎁스를 꾸준히 보강하려고 했고요. 좋은 리시빙 타깃이 될 수 있는 타이트엔드 뭐 일라이자 아로요를 또 지명하면서 노어 판트를 내치고 타이트엔드 그룹에서도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오펜시브 라인의 변화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베테랑 가드였던 이 랭큰 톰린슨이 팀을 떠났고, 그 자리에 뭐 1라운드에서 또 좀 수건 사업이었던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하면서 그레이 제이블이라는 선수를 또 지명하면서 오라인 보강에도 성공했고요. 특히 지난 시즌 럼블락에서 매우 고전했던 이 인테리어 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크로스, 뭐 그레이 제이블, 올루아타미, 그다음에 뭐 앤서니 브래드포드, 아브람 루카스, 이렇게 이어지는, 건강만 하다면 정말 퀄리티 높은 오라인이 구축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디펜스에서도 또 몇 가지 보강이 있었죠. 디펜시브 라인에 뭐 드레몬트 존스, 로이 로버트슨 해리스가 팀을 떠났고요. 조금 노장이긴 하지만 드마커스 로렌스를 영입했고, 특히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정말 역대급 컴바인을 치렀던 세이프티 닉 엠마누얼이라는 선수를 또 지명하면서 세컨 레벨, 서드 레벨에서 활약해줄 또 플레이메이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펜스에서는 정말 몇 년간 팀을 지탱하던 핵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고, 그만큼 또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로스터 파워를 얼추 비슷하게 맞췄고요.
디펜스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오프 시즌을 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만 먹는 하마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리셋을 시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에마누엘을 제외하면 그렇게 유효한 보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오히려 기존의 전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맥도날드 시스템을 더 익숙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지속성, 연속성을 가져가는 우부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뎁스의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나아진 호흡에 좀 많이 의지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5시즌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펜스는 클린트 쿠비악의 오펜스가 이제 정착이 되겠죠.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일 셰너식 오펜스가 도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샷건 위주의 패스 헤비 오펜스 설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존 러싱 그리고 플레이 액션, 프리스냅 모션 이것이 시애틀 시옥스에서도 이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트 쿠비악은 아버지인 게리 쿠비악에 이어서 와이드 존 러싱을 메인으로 채택하는 인사죠. 그래서 외곽을 활용하는 존 러싱을 통해서 오프 태클 러싱 전개가 뼈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뉴올리언스에서도 70% 이상의 존 러싱을 활용했던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캠프에서도 좌우 외곽에 대한 러싱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의 커뮤니케이션 훈련이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플레이 액션 활용 역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언더센터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 시절을 거치면서 확인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종이장같이 얇은 오라인이기 때문에 이 오라인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역방향 모션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이어지는 더블 디그라거나 양키 컨셉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딥 중거리 패스를 노릴 텐데 이런 플레이는 새로 합류한 쿼터백 샘 다널드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 퍼스널도 이전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에디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 라이언 그럽 오펜스에서 시옥스는 11 퍼스널 즉 3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쓰는 이 포메이션을 이 퍼스널 그룹핑을 77%에 가깝게 활용을 했어요. 이거는 뭐 리그 3위였고요. 반면에 클린트 쿠비악은 세인츠에서 11 퍼스널 활용 비율이 단 33%에 그쳤고요. 이는 리그 31위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스널 그룹핑에서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인 오펜스였는데 이것이 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클린트 쿠비악은 헤비 퍼스널을 많이 사용하는 코치입니다. 12 퍼스널, 13 퍼스널 두 3명의 타이트엔드를 활용하는 비율이 작년에 39%에 달했고요. 뭐 풀백을 활용한다거나 2명의 러닝백을 활용하는 21 퍼스널의 비중도 16%에 달했습니다. 즉 다음 시즌 시옥스의 오펜스는 점점 무거워질 것이고 더 컨덴스드해질 것이다라는 뜻이죠. 시스템 변화에 맞춰서 로스터 변화도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런 어쨌든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K 메카프나 타일러 로켓을 조금 쉽게 놓아주었던 것 같고요. 대신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서 또 일라이자 아로요라는 타이트엔드를 뽑았고 5라운드에서 또 로비 아우츠라는 타이트엔드를 지명하면서 퍼스널 그룹핑 변화에 좀 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5라운드에서 지명한 이 로비 아우츠는 뭐 대학 시절에도 풀백으로 활용된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시옥스 오펜스에서 굉장히 좀 꾸준 일들을 많이 담당하게 될 것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뭐 카일 유스책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 로비 아우츠가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풀백의 적극적인 기용 그리고 여러 명의 타이트엔드 자원을 동시에 기용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타이트엔드인 뭐 AJ 바너라던가 일라이자 아로요 그리고 풀백 로비 아우츠 이 3명의 활용이 이 오펜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물론 JSN 그리고 쿠퍼컵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도 이 3명의 타이트엔드들을 좀 집중해 주시면 오펜스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츠는 그냥 풀백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쵸. 아우츠를 지명을 할 때 존 슈나이더가 우리 너 풀백으로 뽑는 거야 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냥 풀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백을 실제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훈련 캠프에서 풀백으로 소화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펜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이는 디펜스 탤런트 맥도날드 이번에는 과연 이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의 2년차 체제가 도입이 됐죠. 지난 시즌 후반에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줬던 디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연속성의 방점이 찍힐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 디펜스 라인업의 90%를 잔류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전 11명 중에 무려 10명이 복귀를 했고요. 이 연속성을 확보한 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4시즌 초에는 맥도날드가 도입한 복잡한 시스템의 후유증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런 디펜스의 허점이 굉장히 크게 드러났죠. 하지만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에는 이것을 급속하게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인츠 디펜스의 탤런트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뭐 바이런 머피, 타이리스 나이트를 지명했고 올해 뭐 2라운드에서 또 넥 임마누엘까지 지명을 하면서 최근 몇 년간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디펜스 선수를 지명했고 뭐 레너드 윌리엄스 그리고 어니스트 존스 이런 베테랑까지 코어들을 데려오면서 굉장히 디펜스가 뎁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맥도날드 2년차 디펜스에 들어가면서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이님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2년 차에 들어가면서 전술 완성도와 플레이어 간의 호흡 시너지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각각 2년 차, 3년 차에 들어가는 바이런 머피 그리고 데번 위더스푼의 잠재력은 저는 리그에서도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키인 에마누엘까지 맥도날드가 카일 해밀턴을 활용할 듯이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캠프에서는 세이프티, 슬랏, 경우에 따라서는 엣지까지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카일 해밀턴처럼 진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는 중반에 합류를 한 에드님께서도 칭찬해 주셨던 이 어니스트 존스 이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는 시즌 시작부터 빠르게 이선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디펜스는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니스트 존스와 이 타이리스 나이트의 조합이 시즌 초반부터 어쨌든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죠. 닉 임마누엘이가 합류하면서 데본 위더스푼이 기존에 맡던 어떤 슬롯 디펜더의 역할을 맡게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두 선수에 대한 역할 배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데번 위더스푼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처럼 루키 시즌에는 뭐 슬롯의 롤도 있었지만은 외곽에 대한 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위더스푼이 단순히 슬롯과 외곽뿐만 아니라 박스까지 그러니까 라인베커처럼 정렬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번 위더스푼에게 할당되었던 수많은 롤이 에마누엘에게 이제 전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더스푼은 이미 바운더리보다 슬라이서 스냅도 더 많았고 런 서포트 그리고 블리츠를 위해서 박스에 정렬한 스냅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15%였습니다. 스냅배. 위더스푼을 대학교에서 지명했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은 사실 예상하기 힘든 수치죠. 그만큼 굉장히 많이 다양한 하이브리드란 롤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인데 전반적으로 위더스푼이 하이브리드한 롤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 선수의 강점이 더 드러났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는 위더스푼이 자신만의 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엠마누엘을 뽑은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두 선수의 좋은 상호 보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 패싱 시츄에이션을 일단 강제를 하고 후방에는 줄리안 러브, 에마누엘이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이 세 명의 세이프티를 다운필드에 배치하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원래 코너백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세이프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그리고 다음 외곽에서는 타릭 울렌과 위더스푼이 아주 꽁꽁 커버리지를 담당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컨더리 그리고 이제 후방의 개선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뭐 추가적으로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